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약사와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일들은 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 말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네요. 이 동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해온 시간이죠. 그런데 지난 6개월 전부터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그분을 뵌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죠.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는데 돌아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털이 다 빠진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약사님, 진통제 있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떤 진통제가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손에 작은 쪽지를 꺼내시더라고요. 거기에 빼곡히 적힌 약품명들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타이레놀, 낙센, 볼타렌 젤 파스까지. 종류도 많고 수량도 상당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할머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요. 허리도 무릎도. 그래도 뭔가 어색했어요. 진통제만으로 40만 원어치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지갑에서 꺼낸 건 빳빳한 새 5만 원권 지폐들이었어요.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그런 돈들이요. 차림새와 너무 대조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할머니가 제 눈치를 보시더니 서둘러 약을 받아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매일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매번 비슷한 양의 진통제와 파스를 사가셨죠. 항상 현금으로 새 돈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특이한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약국 바로 옆이 미용실인데 그 집 사장님이 어느 날 귓속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약사님, 그 할머니 매일 오시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옷차림은 그런데 돈은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사람들은 늘 이런저런 추측을 하니까요. 그런데 슈퍼 사장님도 복덕방 아저씨도 심지어 길 건너편 카페 사장님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도 많다던데. 혹시 그 할머니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매일 그렇게 많은 약을 현금으로 사간다는 게 정상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의심으로 바뀌어 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도 모르게 그 일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어요. 2시 10분쯤이었나? 숨을 조금 헐떡이고 계셨어요. 약사님, 죄송해요. 오늘 조금 늦었네요.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그때 할머니 눈에서 뭔가 서글픈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세 괜찮다는 듯이 웃으시며 평소처럼 약을 사가셨죠. 그날 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대로 계속 방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결국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내일은 할머니를 따라가 보자고.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어김없이 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약을 사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잠깐 약국 문을 닫고 멀찍이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어요. 무거운 약 봉지를 들고 계셔서인지 자주 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벗어나 좀 더 외곽으로 낡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은 제가 잘 모르는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에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곳곳에 작은 공장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할머니가 멈춘 곳은 작은 철공소 앞이었어요. 사장님 계세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오시더라고요. 허리를 구부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응, 이거 가져왔어.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약 봉지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꺼내 그분께 드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고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됐어, 됐어. 나이 들면 다들 어디 한 군데씩은 아픈 거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기나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러 다니고 계신 거였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할머니는 철공소를 나와 다시 걸으셨어요. 이번엔 작은 식당 앞에 멈추셨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무릎 관절에 좋다는 약을 드리시더라고요. 사장님, 무릎 아프시다고 했죠? 이거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이런 고마운 일을. 그 다음엔 세탁소, 그 다음엔 작은 정비소. 할머니는 마치 정해진 코스라도 있는 듯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며 약들을 나누어 주고 계셨어요. 40만 원어치가 넘는 약들을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였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집에서 나오시는 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제가 따라왔다는 걸 아시고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약사님? 여기서 왜? 할머니, 제가 따라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네요. 할머니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들키고 말았네요. 할머니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길 옆 작은 벤치에 앉으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우리 영감이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평생 막일만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는데 약값이 아까워서 참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병이 너무 깊어져서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그랬어요. 아버지 닮아서 성실하기만 했는데 그것도 역시 현장 일을. 사고가 났어요. 2년 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산업재해 보상금이 나왔어요. 목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이 돈으로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주먹을 꽉 쥐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프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내 남편처럼 내 아들처럼 아픈 걸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매일 약을 사서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이런 약 하나 있었더라면 조금은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의심하고 저도 불안해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다니요. 할머니, 그런데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나도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할머니의 뜻은 아름답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도 될까요?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제가 먼저 나섰어요. 우선 미용실 사장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 할머니가 그런 일을?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미용실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슈퍼 사장님, 복덕방 아저씨, 카페 사장님. 모든 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 동네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약국에 오셨는데 그 뒤로 다른 상인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 가게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약값에 보태세요. 슈퍼 사장님도 복덕방 아저씨도 카페 사장님도 모든 분들이 정성껏 모은 돈을 내놓으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우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동네의 나눔 릴레이가 시작됐어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상인분들이 약국으로 모이세요. 함께 약을 사고 함께 나누러 다니시죠. 처음엔 서너 곳이었던 곳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변 여러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철공소, 식당, 세탁소, 정비소.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인터넷에도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분들도 회사원들도 학생들도 할머니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다며 십시일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약국 한쪽 구석에 나눔함이라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보태주시는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돈으로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더 많은 곳에 약을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요즘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혼자서 감당하던 큰 짐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사님,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고 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슬픔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약국에 오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요. 그리고 함께 길을 나서죠.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러요.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동네 천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남편도 아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이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할머니는 오늘도 약국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오실 거예요.
그 낡은 점퍼와 해진 슬리퍼 차림으로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하죠. 이 할머니도 그랬어요. 차림새만 보고 행동만 보고 의심했죠.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말이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나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의심의 눈빛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있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어르신들 머리를 공짜로 깎아드리고 슈퍼 사장님은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갖다 드리고 카페 사장님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할머니 한 분의 마음이 이렇게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할머니의 남편분과 아들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자신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남편분과 아들분과 다시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할머니처럼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할머니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 익숙한 목소리로 약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회 말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사님, 요즘 참 행복해요.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시겠지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들이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요즘은 약국에 오시는 다른 고객분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면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간혹 할머니가 안 보이는 날이면 할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하며 걱정도 하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껴요.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다는 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워지면 몸이 아픈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할머니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약을 나누러 가신 철공소에서 그 사장님이 직접 약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약사님, 그 할머니.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저희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다른 공장 사장님들과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약을 가져다 드렸던 식당 사장님은 매주 한 번씩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시고, 세탁소 사장님은 할머니 옷을 공짜로 세탁해 드리고, 받기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이런 분들을 제게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정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남편분과 아들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돌아오고,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사님, 처음엔 그냥 내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이 일이 좋아서 행복해서 하고 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만나고,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나눔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구나 하고요. 할머니는 약을 나누어 주시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으시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셨으니까요. 요즘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멀리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지역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 약사님,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려요. 그런 관심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요즘은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웃들을 도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도 저도 정말 기뻐요. 내 작은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니.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남편분과 아들분이 한 일이라고요. 그런 겸손함이 할머니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나누어 드렸던 한 분이 편지를 써서 가져오신 거예요. 글씨를 잘 못 쓰시는 분인데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께,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씁니다. 할머니가 주신 약 덕분에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건 할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제 아픈 걸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시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함께 울었고요. 약 한 봉지, 파스 하나가 단순히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후 2시에 약국에 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약을 사고 여러 곳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흐뭇해 하세요. 약사님, 요즘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참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하고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느껴요. 나이가 들어서도 힘든 일을 겪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고요. 중요한 건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잃으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계시죠. 그래서 할머니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SNS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퍼지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세대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대학생 몇 분이 직접 약국으로 찾아와서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관심 가져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학생들이 할머니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그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와서 할머니와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할머니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닌가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할머니는 그 어려운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해오셨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은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랑이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순환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세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할머니는 약국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길을 나설 거고요. 작은 나눔이 만들어가는 큰 기적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약국이, 제가 사는 이 동네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의심보다는 관심을, 시선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